제가 오늘 이 책의 내용을 이야기하면, 내가, 우리 가족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래서 이런 질병이 혹시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숨을 쉬죠. 여기서 의식적으로 나는 숨을 쉬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숨을 쉬시는 분 없잖아요. 무의식적으로 숨을 쉬어지기 때문에 숨은 따로 배울 필요가 없어요. 제가 오늘 소개하는 이 책에는요, 호흡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숨을 쉬는데,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데, 숨을 제대로 쉬는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숨이 한순간이라도 멎는다. 이건 뭐냐면, 바로 그 순간 죽는 날이죠. 숨을 멈춘다는 거는 죽음이잖아요. 만약에 67세에 죽는다면 6억 7천만 번의 호흡을 쉬고 가는 거고요. 저는 지금 55살이니까 그럼 지금까지 5억 5천만 번의 호흡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음, 이게 계산하기 되게 좋잖아요. 67세면 6억 7천만 번. 네. 55세면 5억 5천만 번.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저는 조금 당황스럽고 그리고 충격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받은 이 충격을 잘 전달해 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책의 저자는 평상시 코막힘 그리고 호흡 곤란을 겪고 있는 중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진행하는 실험에 참가를 하게 됐대요. 예, 어떤 실험이었냐면은 실리콘으로 코를 완전히 막고 입으로만 숨을 쉬는데 며칠 동안 숨을 쉬냐? 열흘 동안. 근데 저는 생각만 해도 참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혹시 참가하실 수 있나요? 숨을 쉴 때 열흘 동안 코를 막고 입으로만 숨을 쉬세요라고 하면 뭔가가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고 답답하고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책의 저자는 참가를 하게 됐다네요. 입속과 목속 이런 것들이 건조하고 또 따갑고 그리고 쓰라려 가지고 자다가 일어나서 이게 목이 입을 벌리고 자니까 건조해지니까 목 안에가 마르니까 이제 따끔따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다가 일어나서 물을 마셔야 하고 또 이제 물을 마시면서 입을 벌리고 자니까 답답하니까 혈압이 막 상승돼 가지고 맥박이 빨리빨리 증가하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대요. 그래서 저자가 실험 중 나타난 몸의 증상으로는 힘과 지구력이 저하되고 또 체내에 세균이 침투한 것 같아가지고 염증이 생기고 또 무호흡증과 코골이가 심해져서 이게 밤에 잘 때는 무척 괴로움을 겪었다고 해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코를 막고 입으로만 숨을 쉬면서 24시간을 지나서 열흘 동안 그렇게 숨을 쉰다라고 하면 이런 증상이 누구라도 나타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실험 10일 동안 안 좋은 증상들이 나타났고 실험이 끝나자마자 다시 이제 그때부터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모든 숨을 입으로 쉬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다시 사라졌대요. 코는 먼지를 거르는 필터의 역할을 하는 이게 강력한 방어막이면서 공기를 데워주고 우리가 알잖아요. 습도를 조절해주는 곳이 이제 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못하고 입으로 하니까 안 좋은 증상들이 나타난 거죠. 코로 숨을 쉬게 되면은 풍부한 공기가 어디로 전달되냐면 폐로 전달이 된대요. 그리고 혈압이 내려가요. 아까는 입으로 숨을 쉬었을 때는 혈압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혈압 환자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어디로 숨을 쉬고 있나에 따라서 이 고혈압이 발생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압이 내려가고 심장 박동이 조절이 되고 그리고 대사가 원활해진대요. 그럼 대사가 원활해지면 또 어디에도 도움이 되냐 하면요. 소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혈관에 산소가 많아져가지고 노폐물이 빨리빨리 빠져나가고 기분이 좋아지고 또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코로 숨을 쉬면. 그래서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오는 호흡 수련법 이런 것들을 파헤치면은요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현대인들이 겪는 괴로운 대사질환이 문제가 호흡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의 그 실험은 무려 10년 동안이나 연구하면서 실험하고 그 결과물을 이 책에다 풀어놨는데 그 인간으로서 인간이 이렇게 열흘 동안 실험을 하잖아요. 근데 원숭이한테, 동물한테 2년 이상, 이게 코로 숨을 쉴 수 없게 만들고 입으로만 숨을 쉬었을 때 그 원숭이나 동물들이 입이 구조가 변형되면서 어떤 질환들이 오고 이런 것들을
실험을 한 것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조금, 너무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고통스러웠겠다.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천식이나 고혈압 환자는 대부분,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요, 대부분 보면은 가쁜 숨을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슴 위쪽만 부풀려가지고 숨을 쉬는 사람도 보잖아요. 아주 가쁜 숨을 이렇게 계속 쉬고 있는 분들. 그래서 천식이나 고혈압 혹은 다른 질환으로 인해서 불편한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질병들이 또 오게 된대요. 이 책에서.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저도 교육하고 또 건강상담이나 또 말을 하는 직업이잖아요. 입을 벌리고 입으로 말을 하다 보면 코로 숨을 쉬기보다는 입으로 숨을 쉬는 때가 많잖아요. 이렇게 살면서 겪는 질환들이 이것 때문인가라는 생각이 이 책을 읽으면서 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긴장되면서 또 제가 긴장될 때는요, 입을 다물고 숨을 안 쉬고 있거나 입을 벌리고 입으로 숨을 쉬는데 배가 아닌 이 폐 위쪽 있죠. 목으로 숨을 쉬는 것 같지 않게 죽은 사람이 숨을 쉬는 것처럼 이렇게 귀를 기울여야 들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조용히 긴장할 때는 숨을 멈추고 있거나 입을 벌리고 이제 그 표정이 있다라는 거는 저는 이게 느꼈거든요. 이 책을 읽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그 전날 어려움이 많았을 때는 잘 때 어떻게 자요? 이게 입을 벌리고 주무시잖아요. 근데 저도 가끔 자다가 보면은 제가 평소에는 입을 다물고 자는데 어떨 때는 입을 이게 갑자기 뭐 화장실을 간다거나 뭐 눈이 떠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제가 입을 벌리고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을 벌리고 숨을 쉴 때 특히 자는 시간이 굉장히 긴데 저희는 잘 때 이렇게 입을 벌리고 숨을 쉬잖아요. 이제 밑에 쪽에 보면 질환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이런 거구나, 숨이 문제구나를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저도 얼굴이 약간 이렇게 비대칭이고 점점 이제 삐뚤어지는 것 같은 이제 거울을 보다 보면은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원인을 이제 호흡에서 찾게 된 거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은 늘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어요.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제가 더 자세히 보거든요. 그러면 입을 벌리고 숨을 쉬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었기 때문에 헐떡이고 이게 가쁜 숨을 쉬는 사람들이 보면은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이나 호흡 쪽에서 오는 질환들 있죠. 비염이라던가 천식 이런 것들의 원인이 이 책에는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식이요법 혹은 운동요법 아니면 약 이런 걸 먹어도 쉽게 고쳐지지 않는 질환들 있죠. 이런 것들이 이 책에 보면은요, 그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입으로 숨을 못 쉬게 하고요. 입에다가 이제 잘 때도 테이프를 붙이고 이제 코로 숨을 쉬는 거를 권장을 했을 때 그 질환들이 있는 사람들이요, 많이 개선이 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호흡을 잘하면 심장 박동과 신경계가 이제 호흡과 공명을 한대요. 그래서 공명을 하면서 몸이 이완되고 또 안정을 찾아가면서 서서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이제 짧고 급한 이게 숨을 쉬게 되면은 폐 위쪽에 교감신경들이 자극이 된대요. 짧고 이제 급하게 숨을 쉬면 그러면 폐 위쪽에 교감신경들을 자극해서 혈액이 근육으로 몰리면서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고 아드레날린이 증가하고 혈관이 수축되고 동공이 팽창되고 손바닥에서 땀이 나고 신경이 날카로워진대요. 네. 실험을 했을 때 이런 증상들이 실험하는 대상자들에서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이런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감신경들이 문제가 와가지고 네, 문제가 되는 것들. 피부 발진, 류마티스 관절염, 다발성 경화증, 하시모토 뭐 제1, 2형, 당뇨병 이런 것들도 올 수가 있대요. 숨을 제대로 안 쉬면.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그런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을 통해서 입으로 숨을 안 쉬지 않고 코로 숨을 쉬게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됐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호흡을 하는데 호흡이 얕고 불규칙하면서 또 집중할 때는 숨을 쉬지 않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런 질환들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가 저도 집중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제 숨을 그렇게 쉬고 있을 때가 진짜 많다는 거를 제가 이제 느끼게 됐어요. 이 책을 읽고. 네. 그래서 현대인들의 불안, 네, 이제 우울,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황장애, 그리고 주의력 결핍, 심지어는 ADHD, 그리고 대사가 이제 원활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입으로 숨을 쉬는 것이 원인이면서 심지어 이 원인들을 더 악화시키는 주범이 바로 잘못된 숨을 쉬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제 입으로 숨을 쉬었을 때 이 실험을 한 게 있는데요. 얼굴이 구조가 바뀐대요. 미국 어린이들의 90%가 입으로 이제 숨을 쉬었을 때, 이제 코가 병형이 돼요. 코가 작아지면서 입이 늘어지면서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턱이 늘어지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아데노이드 얼굴, 그러니까 O형으로 얼굴이 길어지게 된대요. 이제 실험을 통해서 이제 나온 결과죠. 이제 오랫동안 코가 아닌 입으로 숨을 쉬면 근육의 구조가 바뀌고 골격이 바뀐대요. 성인의 45%는 가끔 코골이를 해요. 이렇게 입으로 쉬었을 때. 그리고 25%는요, 늘상 코골이를 하고, 또 이제 30세 이상의 성인의 25%는요, 수면 무호흡증을 갖게 된대요. 숨을 제대로 안 쉬었을 경우. 여기, 네, 여기에 책에 보면은요, 동물들은 치아가 가지런하대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설탕이, 이제 강아지하고 키우는 고양이의 이빨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가 진짜 가지런하더라고요. 호흡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숨을 이제 제대로 못 쉬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입으로 자꾸 숨을 쉬다 보니까 코뼈하고 턱뼈가 충분히 발달되지 못하고 치아가 이제 고르지 못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의 인구의 40%가 만성 코막힘을 가지고 있고 50%는 입호흡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 상태로 늘 이를 꽉 깨물고 있거나 입을 벌리고 있는 거죠. 많은 양의 숨을 빨리 쉬면서 숨을 쉴 수 없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빠지니까 공황장애까지도 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잘못된 호흡은 이제 자기도 모르게 숨을 참게 되면서 이산화탄소가 증가해서 뇌에서 호흡하라는 긴급 명령이 내려지고 이에 이제 반사적으로 과호흡을 하게 되고 이제 어떤 숨을 제대로 안 쉬어지니까 갑자기 이제 공포가 밀려오고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공황장애가 생기고 강박관념을 갖게 되거나 뭔가 일을 할 때 제대로 안 되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욕을 이제 먹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욕먹는 상태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되면은요, 이제 입으로 숨을 쉬다 보면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가는 천식 발작이나 공황 발작이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게 문제일까요? 어떤 게 문제라고 이야기할까요? 숨 쉬는 게 문제였다라고 이제 밝혔대요. 그래서 올바른 호흡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음식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 열심히 운동을 해도 소용이 없고 약을 먹어도 뭐 약은 뭐 먹으면 그때그때 증상이 완화되긴 하지만 또 이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운동을 하거나 이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음식 조절을 하거나 또 약을 먹거나 이렇게 해도 안 되는 이유가 살면서 숨을 제대로 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똑똑한 현대의학은 호흡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고 배제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도 호흡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뭐 있기는 있겠지만 거의 없으시잖아요. 뭐 이제 가면은 증상만 이렇게 이제 약으로 아니면 수술로 이렇게 하시려고 하지. 이런 건강들은요, 사실 우리가 챙기지 않으면 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980년대 프레이밍햄이라는 연구에 따르면은요, 실험 대상자를 몇 명 했냐면, 5,200명을요, 몇 년간 했냐면, 20년 동안 분석한 결과, 이렇게 숨을 제대로 못 쉬었을 때는 폐가 작아질 확률이 높아지고요. 이게 질병에 걸려서 빨리 사망에 이르게끔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잘못된 호흡의 습관을 알고 고치려 할 때 이 책에서는요, 많이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계속 입으로 숨을 쉬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증상들이 이게 호흡의 문제였나? 라고 해서 고치려고 하면 입을 다물고 있으면 입을 완전히 입으로만 숨을 쉬면서 되게 헐떡이면서 쉬었던 사람들은 입을 막으면은요, 이게 숨을 막는 것처럼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이 책에는요, 그런 분들이 실험을 했을 때 처음에는 1초, 3초도 견디기가 힘들었다. 그렇지만 내가
결과를 보고, 다른 사람들의 결과를 보고 이걸 똑같이 따라 했을 때, 뭐 10분, 뭐 1시간, 이렇게, 나중에는, 내가 입을 벌리지 않고 어느 순간 보니까 코로 숨을 쉬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한번 읽으셔가지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테이프를 붙이고 잘 때 진짜 몇 초를 버티지를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몇 분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게 어떤 호흡에 문제가 있거나 공황장애가 있거나 이럴 때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더라. 그래서 호흡을 한번 제대로 해보고 평상시에 내가 입을 벌리고 있는지 보고 입을 이렇게 다무는 습관을 좀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몇 사람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책을 읽은 지 한 5개월도 넘었을 수 있겠네요. 책꽂이에서 보고 어제, 이거, 내가 그때 읽었을 때 너무 좋았고, 제가 그 이후로도 몇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줬었는데, 이제 공황장애가 있어서 저한테 상담을 하시거나, 호흡적이나 폐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제가 이 책의 내용을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은 이제 말을 아끼라고 하잖아요. 이제 옛날에 저희 손자들은 그런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입을 다물고 있으면 코로 숨을 쉬게 되니까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입을 다물어라. 이렇게 뭐 말 많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이래서 그렇지 않았나. 건강 때문에.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입을 평상시에 이렇게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임이나 어떤 말하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가서도 많이 말을 하지 않고 말을 아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으면 좋냐면요. 이 혀 있죠. 혀를 입 천장에다가 이렇게 딱 이게 입 천장이면 이 혀를 이렇게 할까요? 이 혀를 위에다 이렇게 딱 붙이는 거예요. 평상시. 그러면은요, 이 혀가 이 입 천장에 딱 닿잖아요. 그러면 입으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한번 해보실래요? 혀를 갖다 딱 이렇게 밀착시켜 보세요. 뒤에서부터 앞에까지 전부 다 위로.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하면서 저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는데 옛날에는요, 입 천장에 이렇게 혀를 대면 입 천장이 굉장히 높았어요. 이렇게 둥글어가지고 굉장히 높으면서 주름도 이렇게 뭐 물결 주름이 이 입 천장 위에 있잖아요. 근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입 천장이 제가 느끼기에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혹시 그런 거 느끼시나요? 지금 이렇게 해보시면서? 음소거를 좀 해제하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음. 이렇게 이제 입 천장에다가 혀를 댔을 때 혀를 이제 그냥 위로 딱 올리는 거죠. 말아서 올리는 거 아니고 그냥 위로 붙이는 거죠. 그러면 입 천장을 이렇게 혀로 만져서 느껴질 때 옛날에는 이렇게 물결처럼 주름도 많고 되게 깊었어요. 위로. 근데 지금은 좀 낮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만 그런가요? 혹시 해보시고 이야기해 주실 분? 네. 다른 때 안 해봐서 몰라요. 아, 그러면 지금 한번 혀를 위에 천장에다 대보세요. 그럼 느끼실 건데 옛날에 저에게 천장에 뭐가 묻고 이러면 혀 이렇게 올릴 때 굉장히 깊었거든요, 위로. 근데 되게 낮아요. 그리고 주름도 없어지고. 근데 그러면 아기들을 한번 보시면 알아요. 아기들의 위가 이렇게 높은 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희가 이제 입으로 숨을 쉬다 보니까 이제 그 천장이 내려앉은 거죠. 그렇듯이 코골이가 생기고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 코가 입으로 숨을 쉬면서 코가 약간 좀 작아진대요. 그러면서 축소가 되면서 예, 그럼 당연히 축소가 되면 밑으로 이렇게 처진다는 이야기겠죠. 이게 원래 이게 주먹만한 게 안에, 여기 안에가 있는 공간이, 코 위에가 공간이래요. 근데 그 공간들이 입으로 숨을 쉬면서 코가 이제 숨을 안 쉬니까 퇴화돼가지고 작아지면서 이 콧볼도 약간 밑으로 처지고 여기 눈에도 그 공간이 없어지니까 이게 밑으로 처지면서 늘어지고 네, 입 모양은 해 벌리고 있는 거죠. 음, 때는 무조건 혀를 말아서 하고 있으라고. 그래서 음, 이제 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 이제 몸의 이 순환이 음. 되게 잘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시구나. 네, 에 지금 한 달 정도 됐거든요. 네. 그래서 말하거나 밥 먹을 때만 음. 그냥 안 말고 그냥 평소 때는 그 입을 이렇게 입천장을 말아서 그러니까 혀를 말아서 음, 입천장에다 대면 입이 다물어져요. 음, 그러면 입을 다물면 편해요. 음, 그러면서 이게 저기 그동안에 그 호흡이 잘못됐던 게 네, 하품도
도 나오고 처음에는 네. 막 하품으로 나오고 음, 트림이 나오고 막 이랬었거든요. 음, 근데 지금은 그렇게 나오지는 않는데 네. 되게 그 몸이 유연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음. 되게 효과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일리가 있어요. 여기 턱이 이렇게 늘어지면서 주름지면서 이렇게 이중턱이 될 때 어떤 방법이 있냐면 지금 고혜숙 쌤이 이야기했듯이 혀를 그런 식으로 하면 여기가 쏙 들어가요. 음, 쏙 들어가면서 여기가 날씬해지고 여기가 갸름해진다고 그렇게 운동법을 하라고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살에도 잘 걸리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보면 뭐 먹을 때라든가 이럴 때 침 삼킬 때나 먹을 때 살에가 잘 걸리는 게 거기가 이제 힘이 약해지잖아요. 그럴 때 고혜숙 쌤이 이야기했듯이 그 혀를 말고 저 같은 경우도 가끔 이렇게 혀를 지금 이야기했듯이 많은 운동을 하면 되게 뻐근하거든요. 음, 그러면 여태 우리가 그런 기능들이 이제 저하되면서 그쪽에도 근육이 이제 음, 빠지니까 혀를 말기도 하고 뭐 이제 움직이기도 하고 저는 뒤쪽으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넘기거든요, 뒤쪽으로. 음, 그러면 굉장히 뻐근해요. 그러면서 이제 나이 들면서 어떤 거기가 힘이 빠져가지고 사례가 걸리고 이런 것들도 완화가 되겠다. 운동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거 딱 붙이는 것도 좋지만 고혜숙 쌤이 이야기했듯이 말아가지고 예. 그냥 입을 다물면 편안해져. 응, 그러면서 응, 힘이 나오면은 그게 정말 좋은 침이래요. 그래서 그건 응, 버티지 말고 삼키라고 하더라고요. 응, 응. 그리고, 이게 어린아이들 잘 때 입을 이렇게 벌리면요. 애들이 혀를요, 입천장에 대고 있는 거 아시나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옆에 갓난애기 있으면 입을 이렇게 벌려보세요. 애기 맞아요. 혀를, 혀를 혀를 입천장에, 말리고 있어요? 왜 응.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애기들은 굉장히 순수하대요. 그래서 순수해서 이 입천장에 붙이면 손가샘, 소, 네, 솔방울, 송가샘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를 자극하기 위해서 혀로 이게 우회를 막 이렇게 그 말랑말랑한데 최대한 뒤쪽에를 이렇게 자극하면 거기가 이제 이게 운동이 돼서 자극이 된대요. 근데 그 어린아이들은요, 본, 어린아이들은 순수해가지고 보는 것도 많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발달이 거기다 붙이고 자기 때문에 애기들은 이제 말 못하는 애기들 발달이 된 게 뭐냐면 거기하고 연결을 딱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아바타에서 이렇게 교감하듯이 내 안에 있는 그 송가체하고 송가체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그 애기들은요, 그 혀로다가 그 우회를 자극해가지고 그거가 살아있다는 거죠. 살아있어서 모든 거 다 알고 있지만 애들은 말을 못해. 근데 이제 애기들이 자라면서 그게 이제 다치게 되는 거죠. 다치면서 이제 어른이 되면서 이제 우리랑 똑같은 그런 사람이 되면서 이제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애기들은 잘 때 갓난 애기들을 우에 천장에 붙이는 이유가 그 송가선을 자극시키는 거가 굉장히 그때부터 걔네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위에 보면은 천장 뒤쪽에 넘어가는 데 보면 말랑말랑한 데 있잖아요. 거기 위로 올라가면 그게 있잖아요. 송가샘. 예. 송가채. 그래서 거기를 이게 혀로다가 이렇게 뒤로 말아가지고 이렇게 자극시키면 굉장히 좋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기회를 제공해 볼까 쓸 수 있는 제가 5개를 예, 샀어요. 아, 선물로 추첨해서 드리려고. 한 번도 안 써보신 분이 예, 사셨으면 좋겠네요. 예.